필식 전략으로 이어가 보셔야죠.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생 김도영입니다. 주쌤, 저번에 필식 업종으로 다루셨던 첨생법, 드디어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 접해 들었습니다. 바이오주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스닥 지수하고 연동돼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에 필식 업종으로 잡아서 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관점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한 번은 우리가 첨생법이 통과가 되고 이 부분이 코스닥 지수에서는 제가 호재로 발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수의 반등을 유도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7월 달을 끝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월말 효과는 어제 대략적으로 시간대 오전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의 코스닥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어제 강하게 특히 일봉상으로 판단해 놓고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양봉 전환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637포인트의 돌파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필식 업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바이오 첨생법에 대한 통과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장이 어제 벌써 우리가 8, 9, 10, 11, 12월 5개월 동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제 다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포적인 매수를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현금 비중 힘들게 만들어드렸던 거 지수 조정 부분, 언더슈팅 부분에 6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올 것이다. 코스닥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으로 다시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2010포인트 여기서도 제가 언더슈팅을 20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간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필식 코너를 통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오늘 시장이 시초 캡, FOMC 다 끝났습니다. 빅 이벤트 두 개다가 끝났죠. 6월 28일 날 G20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FOMC 미중 무역상의 스몰 딜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반등 부분의 기대 요소는 사실은 이 아래 꼬리들을 만들어줬던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한일 간의 정치권의 회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의 언더슈팅,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를 딱 잡지 마시고 시장의 오전장에 급락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뭘 하시면 될까요? 공격적으로 힘들게 만든 매수, 현금, 그리고 다시 손절할까 말까 버티고 있었던 종목군들, 종목 이제 교체 스위칭 나왔죠. 어제 벌써 종목군들 다 보였습니다. 필식업종 돌려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부분으로 매수 공격으로 전환 스위칭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화이팅 하시면서 필식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제 첨생법이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확률은 90%가 넘는다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통과가 된다라면 시장에 반등이 나오겠죠. 어제 셀트리온 3인방이나 HLB 메디온의 사태들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흔적들도 보였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CMO 관점에서 그다음에 OEM, ODM 쪽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추격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특징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보유자 영역이 아니라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 정도는 시장의 순환매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그 속에서요. 어제 보셨을 거예요. 옵티팜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첨생법 때 언급을 드렸는데 이종장기 부분에서 전 잘 보자라고 했습니다. 재무구조는 엠젠 플러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 부분이 갭이 뜨나 안 뜨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600원대가 갭이 떠서 가야지만 이 부분이 확산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종장기에 바로 옵티팜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잡혀있는 엠젠 플러스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갭 돌파, 그러니까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는 8,200원에서 8,300원대 돌파가 나와야 직전 고점 부분까지 8,800원까지 슈팅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두시면서 현재 이종 장기 쪽에서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어제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 첨생법이 언급이 될 때마다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파미셀입니다. 지난번에도
움직여 주었고요. 이번에도 영락없이 내가 대장할래,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포 치료 부분과 유전자 치료 쪽의 강점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데요. 역시나 요거 갭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한 9,400원 이상 뚫어내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코스닥 쪽 순간적으로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분위기를 어제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아랫꼬리와 함께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군들 주도 전기전자 섹터까지도 반등이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이제 작은 종목군 중에는 이제 환기 종목은 이제 실적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언급드리긴 좀 그렇지만 주도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죠. 첨창법 하면 어제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차바이오텍 하지만 환기 종목이니까 좀 위험 리스크 너무 싸다라는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직접 수혜는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빠르게 한다면 영인프리엔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영인 프론티어 역시도 자리를 잘 잡았고 긴 호흡 쪽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좀 잘 봐야 되는 재료주 중에 하나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과연 이 첨창법에 기대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NKMX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KMX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저는 충분히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 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첨창법의 최대 수혜로 보니까 필식 업종 이 부분 종목군을 잘 체크를 하시겠고요. 오늘 필식 종목에서는요. 앞에서 제가 이런 힌트를 드렸습니다.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이 어제 벌써 우리한테 눈치를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 두 마리 토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MLCC 부분과 5G 세 마리 토끼가 되나요? 바로 아모텍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충분히 다른 종목군들은 경쟁사들은 추가 이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켜주었다라는 부분이 의미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봉상의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요. 오늘 부분에서도 공격적인 매수 타임을 잡고요. 만약 시장 여파 때문에 밑으로 떼진다 걱정하지 말고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사는 클라우드, 5G 산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직접 수혜, 산업용 MLCC 쪽으로 확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되죠. 그분의 직접적인 수혜에 부품, 납품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BLDC 모터, 소형량 모터에 대한 수혜까지 온다라면 올 하반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구 탑10종에서 포함되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겠고요. 대부분 대신 19,700원이 뚫려나는지 한번 잘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잡으면서 그동안 현금 만든 거 주식 비중을 늘려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겠고요. 같이 외칩니다. 오늘도 필식